때는 1970년대 서울의 좁은 골목길에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연탄재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20살 미영의 삶은 더욱 위태로웠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피해 미혼모인 그녀는 갓난 딸을 품에 안고 밤낮 없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한 그 아이가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낡은 단칸 방에서 미영은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가, 엄마가 미안해. 남들처럼 따뜻한 방에서 키우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 아기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줄 거지?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아이의 작은 온기가 그녀의 하루를 위로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유일한 지인이었던 숙자 언니가 있었습니다. 숙자는 해외 입양센터에서 일했었는데 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 이러다 죽어. 아이한테도 이게 무슨 고생이야. 해외 입양 한번 생각해봐. 좋은 집으로 보내줄게. 그게 아이와 너를 위하는 길이야. 미영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 언니. 내 새끼 내가 키울 거야.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내 품에서 키울 거야. 미영은 숙자의 말을 뿌리치고 매일 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잠든 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삶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단칸방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골목길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미영은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기는 살아있어. 내가 어떻게든 찾을 거야. 미영은 미친 사람처럼 불길 속으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숙자 언니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사실 숙자는 불길 속에서 아이를 이미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해외 입양이 미영과 아기를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미영에게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울먹이는 숙자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제발 정신 차려. 아이는 이미 떠났어. 숙자의 말은 미영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잃은 상실감과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정신을 놓았습니다. 가슴에 불어오던 젖은 이제 축축한 물방울이 되어 옷을 적셨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아기가 덮던 불에 그을린 이불을 안고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날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겨우 몸을 추스르고 살아가던 미영의 삶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를 잃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는 남자 정훈이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정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한테만 모질게 구는 걸까요? 아내도 저를 떠나고 이제는 이 아이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저에게 전부였던 것을 잃었습니다. 미영은 정훈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정훈의 아들 민호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을 떠나버린 딸을 대신해 하늘이 보내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훈과 민호는 미영의 삶을 밝은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겨우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어느 날 작은 집 거실에서 정훈은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친구 보증을 서준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 매일 채권자들이 찾아와 너무 무섭고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민호도 있잖아요. 우리 셋이 같이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정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매일 술에 의지하다 허무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미영은 빚더미와 함께 다시 절망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민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길거리에서 김밥을 팔고 허리가 부서져라 일하며 빚을 갚고 민호를 키워냈습니다. 추운 겨울 그녀는 빨갛게 언 손으로 김밥을 말았습니다. 민호가 옆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손가락이 찢어지고 허리가 부서져도 괜찮아. 내 아들만 잘 키울 수 있다면. 미영의 희생은 민호에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오직 어머니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공부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훌륭한 의사가 된 민호. 미영은 아들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모든 불행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민호가 데려온 며느리감은 미혼모인 은하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민호와 미혼모였지만 당당히 성공하여 대학 교수가 된 은하가 미영의 집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미영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표정이 굳어집니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은하예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하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 순간 미영의 머릿속에 과거의 악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혼모 세상의 손가락질 그리고 불길 속에서 사라진 딸 미영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은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미영은 은하의 당당한 눈빛을 보며 편집증적인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남편 정훈이 자신을 만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듯 자신의 처지와 같은 은하의 불행이 아들 민호의 삶을 망칠 것이라 믿었습니다. 떳떳하게 살아가는 은하의 모습은 어둠 속에 숨어 살았던 자신의 실패를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여인의 15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전쟁은 작은 것 하나라도 양보가 없었습니다. 은하와 민호 사이의 아들 서준이 태어난 이후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영은 은하의 모든 행동을 트집 잡았습니다. 밥상에 앉아있는 세 사람. 은하가 차린 밥상을 보고 미영이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미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이 이게 뭐야? 의사 아들 먹이는 밥이 고작 이거냐? 간도 하나도 안 맞고 이러니 서준이가 말라가는 거 아니야? 은하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준이 잘 크고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그만하세요. 은하의 강한 반박과 한치도 지지 않으려는 태도에 미영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은하를 깎아내릴수록 자신의 과거가 덮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깊은 미움과 죄책감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서준을 훈육하는 문제로 다투는 미영과 은하. 민호가 그 사이에서 초조하게 서 있습니다. 미영은 고함쳤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라고 했잖아. 이래서 가정교육 못 받은 애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은하는 눈물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제 과거를 들춰내세요? 어머니의 아픔은 알겠어요. 하지만 왜 당신의 아픔을 저한테 푸세요? 민호는 지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은하, 제발 그만해요. 서준이가 보고 있어요. 15년의 갈등은 끝없이 이어졌고 민호는 그들의 싸움에 지쳐갔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존경과 아내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는 어느 쪽에도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픔을 논해.
너 같은 게 우리 민호의 삶에 들어온 것 자체가 불행이야. 너 때문에 내 아들마저 망가질까 봐 두렵다고. 미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은하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미영은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깨진 컵 조각과 함께 산산조각난 두 여인의 관계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민호와 은하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명은 급성 백혈병. 민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치의는 조혈모세포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며 혈연관계인 가족의 검사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일념으로 망설임 없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의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와 어머니의 HLA 유형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민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5년간 믿어왔던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혼란과 절망에 빠진 민호는 좌절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을 다 잡으려는 은하는 혼자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15년간 굳게 닫혀있던 미영의 방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미영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정리하던 중 은하의 손에 낡은 서류 뭉치 같은 것이 잡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희미한 사진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은 어머니 젊은 시절인 것 같은데 품에 안고 있는 아이는 누구지?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미영이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내 딸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는 일기장을 펼쳤고 그 안에 담긴 미영의 아픈 과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자신을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품고 또 아기를 잃은 슬픔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은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15년간의 증오가 녹아내리며 그 자리에 깊은 연민이 피어났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지니고 아기를 잃은 가슴 저미는 사연까지 이제는 어머니로 부르고 싶을 만큼 안타까워진 그 마음이 그녀를 다시 병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은하는 민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병원 골수이식 코디네이터를 찾아갔습니다. 며칠 후 의사는 미영, 민호, 은하 앞에 섰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며느님, 은하 씨가 완벽한 기증자입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희귀한 확률로 기증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은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아 은하가 기증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미영과 은하는 나란히 붙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민호는 혼자 앉아 자신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하 씨,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에게는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딸이 있었대요. 그 딸의 이름 은하래요. 은하 씨 당신이었어요. 그 순간 옆 침대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취에서 막 깨어난 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 마지막 단어 엄마를 들었고 민호의 목소리를 통해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5년간 증오했던 며느리가 자신이 뼈아픈 죄책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딸이라는 것을요.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뻗어 침대 사이에 커튼을 잡아당겼습니다. 커튼이 걷히자 그녀의 눈에 며느리가 아닌 딸 은하가 들어왔습니다. 은하 역시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방을 울렸습니다. 엄마 미영은 딸을 향해 떨리는 팔을 벌렸고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미움과 오해가 모두 녹아내리며 그들의 아픈 삶은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